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국제전략연구 국장팀장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결과와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4월 24일부터 30일간 미국을 방문, 바이든 대통령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미국의 상하야원 합동회에서 연설을 실시하는 등 정상외교를 통해 한미 관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윤 대통령 방미는 지난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이 국빈으로 방미한 지 12년 만에 이루어진 국빈 방문으로 시기적으로 미국의 국가안보실에 대한 도청 정보 누설로 한미 동맹관계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 데다 윤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 언급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과 경고를 통한 경제가 있은 직구였다는 점에서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와 견제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방미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확대, 굳건한 양국 공조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이와 별도로 핵협의 그룹 창설을 골자로 하는 워싱턴 선언과 함께 한국전 명예훈장 수여자의 신원 확인에 관한 공동성명, 그리고 신흥기술, 사이버안보, 과학기술, 우주탐사까지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총 6건의 공동성명 및 암호문을 채택하는 등 양국 간 동맹관계를 전 방향에 걸쳐 강화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한미정상은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공동성명에서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임을 인정하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한반도 지속적인 평화 달성에 한 대북 외교 의지 확인 및 북한의 협상 복귀 촉구, 기후위기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행동 약속, 민간 원자력 협력, 디지털 연구 및 개발 협력 강화, 영상 콘텐츠와 온라인 플랫폼 산업 협력,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과 안전 유지,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하는 미래에 대한 유비 대응에 있어서 유사 입장국들과의 협력, 한미일 삼국 협력 중요성 강조,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 지역 확인 및 인도태평양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 반대, 양국 간 투자, 교역, 기술 및 인적 교류 지속,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과학법에 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 완화를 위한 협의를 지속, 차세대 핵심 신흥기술 대화 창설 및 핵심 신흥기술에 대한 협력 심화, 첨단 기술에서 공급망 협력 강화 등을 통한 양국의 경제 안보 정진 등을 강조하고 향후 동맹 70년을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공동 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은 북핵 위협에 대한 억제력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워싱턴 선언이라고 하겠습니다. 워싱턴 선언은 미국이 보유한 핵 전략 자산의 공동 교역을 위한 한미 핵협의그룹 창설, 핵 탄도미사일 잠수함과 전략 폭격기 등 미국은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 핵확산 금지 조약에 따른 한국 비확산 의무체 확인 등 세 가지 핵심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미 양국이 확장 억제와 관련해서 별도 공동문서를 발표한 것은 70년 동맹 사상 처음 있는 일로 그만큼 한국인들은 미국 핵 우사에 대한 불신을 제거하고 신뢰를 크게 제고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양 정상은 차세대 핵심 신흥기술 대화 출범을 위한 공동성명, 전략적 사이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6.25 실정 미군을 끝까지 잡기 위한 한국전 명예훈장 수여자의 실현 확인에 관한 공동성명, 양자 과학기술 협력 공동성명, 한미 우주탐사 협력 공동성명 등 6개의 별도 하부 문서를 이번 정상회담 결과물로 채택하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4월 27일 미국의 상하야원 합동회에서 행한 자유동맹, 행동하는 동맹 제약의 연설을 통해 한미 동맹의 발전 과정을 밝히면서 한국은 미국과 함께 미래로 나아갈 것이며 세계 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자유 나침반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한미 동맹이 자유, 인권,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가치 동맹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기업인들과 접촉을 갖고 59억 달러, 즉 하나로 약 7조 8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한미 양국이 배터리, 로봇 등 첨단 산업과 원전, 수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23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등 경제적 성과도 거행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을 감안할 때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이루어진 이번 윤 대통령 방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와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그동안 축적해온 양국 정상 간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기존의 한미동맹이 군사 안보 동맹을 넘어 첨단 기술,
경제안보, 사이버안보, 문화, 정보 등으로 동맹의 내용과 폭을 대폭 확장하여 양국이 추구하는 자유, 인권, 민주주의 등 인류 보편적 가치 위에 안보, 경제, 기술, 문화, 정보 동맹이라는 5개 기둥을 세움으로써 시대의 전환기에서 미래를 바라보며 함께 가는 진정한 인류 동맹인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하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이것 또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이러한 가치 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은 자연스럽게 미국을 대표로 하는 민주주의 진영과 중국과 러시아를 주축으로 하는 전체주의 간 경쟁이 전개되고 있는 현 국제 정세에서 문재인 좌파 정부 이래 취해왔던 전략적 모호성보다 전략적 선명성을 강조함으로써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구도를 더 뚜렷하게 있다는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 공격을 하면 정권은 종말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공동성명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을 성명 앞부분에 이치시키고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유지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인도 태평양지에서 어떠한 현상 변경 시대에 반대한다는 문구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최초로 명기하는 등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나아가 한미일 삼국 협력의 구체적 내용을 적시하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한 점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 외교부가 4월 18일 각각 한미정상 공동성명과 워싱턴 선언에 대해 영내 질서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으며 진영 대결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4월 29일 극악한 대북 적대시 정책의 산물로서 이에 상응한 보다 결정적인 행동을 할 환경을 제공했다고 위협하는 등 진영 간 대결이라는 신냉전 기류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윤 대통령 방미를 통한 한미 양국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는 한국이 과거의 약소국가가 아니라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서 국제 무대에서 역할이 확대되고 미국의 진정한 우군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 이상이 제고되겠으며 향후 한국이 신흥 강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방미에서는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첫째, 워싱턴 선언으로 핵 우산에 대한 신뢰성이 커진 것은 다행이지만 확장 억제력의 실효성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없고 대신 한국의 핵 확산 근위조약 회원국의 의무를 강조한 점입니다. 나토와 달리 전술핵에 배치되지 않는 우리로서는 핵협의 그룹을 통한 핵 공유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략적 자산 배치의 정례적 가시상과 같은 미국의 선의에 맡기는 추상적 조치보다는 확장 억제력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워싱턴 선언은 핵협의 그룹 창설을 한국 핵무장면 정술 핵배치 포기와 맞바꾼 모양이 됐으며 이는 지난 1992년 2월 노태우 정부 시절 김정일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미국 요구에 따라 우리의 핵 재처리와 농축 집결 포기를 미국에 약속함으로써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안보 능력 비약과 전략 수립의 발목을 잡아온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을 만들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양국 정상이 인플레이션 간축법과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첨단 기술 분야에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가장 중요한 경제 현안은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 한국의 전기차, 반도체 업체를 보호할 어떠한 구체적 조치도 얻어내지 못한 점입니다. 이는 바이든 정부 내에서도 여전히 동맹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미국 우선주의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향후 양국 관계에서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산 윤 대통령 방미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본 결과 이번 윤 대통령 방미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동맹이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편의적인 동맹이 아니고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반을 두고 서로 생각이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통해 풀어갈 수 있는 회복력을 가진 가치 동맹이며 평화와 번영을 위한 동맹, 미래를 향해 전전하는 행동하는 동맹임을 전 세계에 알리고 진정한 글로벌 동맹으로 새 출발하는 역사적 이정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바이든은 미국 우선주의에서 보듯이 가치 동맹과 글로벌 동맹에서도 국익의 우선이라는 불변의 진리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방미 결과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를 강구해 나가면서 우리 국익 추구와 자각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윤 대통령의 방미 결과와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국제 및 한반도 정세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궁금하신 국제 문제를 가지고 자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